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한 유튜브 영상이 대한민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전한길 강사의 대국민 호소문.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쟁의 적은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친다. 전쟁.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전차, 총기, 폭격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대신 여론 조작, 포탄 대신 경제적 종속, 군대 대신 법과 제도를 이용한 장악.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제 갈등은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홍콩, 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냉전 시대의 동유럽까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전쟁의 방식은 이미 바뀌었다. 이제 국경을 넘는 것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경제기술 여론법제도다. 이것이 21세기의 비군사적 전쟁이다. 전한길 강사는 1999년 중국 군사 전략서 초안전을 인용하며 전쟁이 더 이상 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보 사이버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형태로 이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가? 전한길 강사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외부 개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경제적 종속 산업, 장악과 기술 유출, 정치적 개입, 법과 제도의 침식, 여론전 사이버 조작과 미디어 장악. 그리고 그는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2018년 삼성전자의 20나노급 RAM 기술이 유출되었다. 추정 피해액 4조 3천억 원. 그러나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 99건, 그로 인한 피해액은 23조 원을 넘어선다. 전한길 강사는 이를 경제적 매국이라 규정하며 전쟁에서 적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태양광 산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국내 시장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량 유입되었다. 그 결과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무너졌고 한국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전한길 강사는 이를 경제적 침략이라 부르며 경고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다. 경제를 장악하면 국가는 무너진다. 과연 한국 경제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가? 경제를 장악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바로 정치적 개입이다. 전한길 강사는 경제적 종속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려면 법과 제도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국가의 뼈대이며 제도는 그 위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러나 이 법과 제도가 외부 세력과 내부 허점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의도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체제 전복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가? 법적 허점, 간첩죄 적용의 협소함. 대한민국의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4조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전한길 강사는 묻는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실제 사례 2018년 삼성 기술 유출 사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음에도 산업 스파이들은 간첩죄가 아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되었다. 2020년 중국 국적 산업 스파이 적발 사례. 한국 기업에서 첨단 소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연구원이 적발되었지만 간첩죄가 아닌 단순 산업 비밀 유출 혐의로만 처벌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외부 세력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한길 강사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허점, 외국인 건강보험 논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재정 중 1조 원 이상이 외국인의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 외국인은 단 6개월 거주만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값싼 의료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한길 강사는 이를 공공자원의 외국인 편중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허점이 결국 체제 전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는가? 전한길 강사는 법과 제도의 무력화가
체제 전복의 핵심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며 경고한다. 1933년 히틀러의 수권법, 나치는 합법적으로 법을 장악한 뒤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은 몇 년 만에 사실상 중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지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법과 제도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도 함께 무너진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하는 것은 어디일까? 군사기지? 정부청사? 아니다. 대중의 인식. 전환길 강사는 여론전이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한다. 총 대신 댓글 조작, 포탄 대신 가짜뉴스, 군대 대신 온라인 여론 조작 부대. 그리고 그는 경고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은 조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작당하고 있는가?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이 외부 세력의 조직적인 정보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우마오당을 제시한다. 우마오당의 역할, 온라인에서 중국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차단한다. 특정 국가에서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퍼뜨린다. 대량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거나 옹호한다. 이러한 전술이 대한민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는가? 전환길 강사는 그 증거로 2023년 한중 축구 경기 당시 중국 응원 비율 91% 사건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 IP에서 접속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댓글과 추천 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온라인 공간은 정말 안전한가? 여론전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 외국 자본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 사례 JTBC 앤드 텐센트 투자.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는 JTBC에 1천억 원을 투자했다.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투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전환길 강사는 묻는다. 언론이 특정 자본에 의해 장악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론 조작은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는 전쟁이다.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에서 조직적으로 공포와 분노가 조장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포 위기의식 조성.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외부 세력이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분노, 내부 갈등 유발. 이 사태를 만든 배신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전환길 강사는 경고한다. 공포를 조장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분노를 유발하면 그 불안은 행동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한 가지 목표로 귀결된다. 체제의 위기론을 강화하는 것. 국가는 전쟁으로도 사라질 수 있지만 더 조용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조작이다.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선거 개혁을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대만식 선거 개혁의 핵심. 투표함 이동 금지,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 이동 중 조작 가능성 차단, 전자개표기 배제, 사람이 직접 개표하여 조작 가능성을 최소화, 군인경찰의 선거 개입 금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이 개혁 이후 대만의 선거 투명성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투표함은 안전한가? 전자개표기는 조작 위험이 없는가? 개표 과정은 충분히 투명한가? 그는 주장한다. 선거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만약 대한민국이 대만식 선거 개혁을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선거 조작 논란 종식, 개표 과정이 투명해지면 의혹이 사라진다. 국민 신뢰 회복,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강화된다. 외부 개입 차단, 해외 세력의 여론 조작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은 없는가? 전환길 강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환길 강사의 주장은 강렬하다. 그는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개혁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과연 모든 면에서 타당한가? 과장된 위기의식인가? 현실적 경고인가? 대안이 충분한가? 아니면 감정적 동원인가? 논리적 허점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통적인 보수주의는 경제 성장과 안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는 보다 강한 국가 개입과 행동을 요구한다. 강한 리더십,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수적 민족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적극적 개입, 단순한 보수 유지가 아니라
주도적 개혁을 요구한다. 즉,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이념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담론은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한길 강사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경고일 수도 있다. 혹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정말 체제 전쟁 중인가? 비상계엄과 선거 개혁은 필연적인 선택인가? 보수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제 그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